거제도의 남쪽 끝, 벼랑 끝에 매달린 유배지의 밤은 파도 소리조차 비명처럼 들렸다. 한때 개경 만월대의 화려한 연회 속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고려의 제18대 국왕 의종.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소금기. 절인 낡은 비단 도포와 들이켜도 결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독한 탁주뿐이었다. 전하, 밤이 깊었사옵니다. 그만 안으로 드시지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늘한 밤 공기를 단숨에 달콤한 향기로 바꾸어 놓았다. 의종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유배지까지 그를 따라온 요부, 월양이 서 있었다. 의종은 흐릿해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라를 잃고 권좌에서 쫓겨난 그에게 월양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유일하게 자신이 사내임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였다. 월양은 천천히 의종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얇은 사로 지은 저고리 아래로 그녀의 은밀한 곡선이 파도처럼 출렁였다. 시니어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그녀의 자태는 탐미적이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목덜미는 마치 각 깎아놓은 배곡처럼 희고 매끄러웠으며 저고리기 사이로 살짝 드러난 쇄골은 깊은 계곡처럼 아찔한 유혹을 품고 있었다.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피부는 오히려 수분을 머금은 듯 윤기가 흘렀고 반쯤 감긴 눈매는 남자의 간장을 녹이는 도화기로 가득했다. 월양아, 내가 아니었다면 짐은 벌써 저 바다에 몸을 던졌을 것이다. 의종의 거친 손이 월양의 하얀 손등을 덮었다. 월양은 가볍게 몸을 떨며 의종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의종의 야윈 가슴팍에 닿았다. 그것은 생명의 온기이자 동시에 파멸을 부르는 독사의 애무였다. 의종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비록 나라는 잃었으나 사내로서의 욕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월양의 얇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탄력 있는 허벅지가 의종의 다리에 감겨왔다. 이 가련한 사내여. 월양은 의종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남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에게 의종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개경으로 다시 데려다줄 동아줄이거나 혹은 새로운 주인에게 바칠 재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더없이 애틋한 표정을 지으며 의종의 귀에 가쁜 숨을 불어넣었다. 전하, 소첩은 전하의 여인이옵니다. 전하가 계신 곳이 만월대이고 전하가 앉으신 바위가 옥좌이옵니다. 어서 소첩을 안아주시어 이 불안한 밤을 잊게 해주시옵소서. 의종은 그녀의 목덜미에 코를 묶고 진한 분향을 들이켰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방 안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앞에는 거친 상이 차려졌다. 거제도의 어부들이 상납한 조잡한 안주와 독주였다. 의종은 술을 사발째 들이켰다. 이방, 정중부. 그 무지몽매한 무부놈들이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의종이 울분을 토하며 술잔을 내던지자 월양은 익숙한 듯 다시 술을 채웠다. 그녀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슬쩍 풀며 의종의 시선을 유도했다. 전하, 노여움을 거두소서. 곧 개경에서 기별이 올 것이옵니다. 장군들 중에서도 전하를 그리워하는 이가 어찌 없겠사옵니까? 월양의 이 말은 의종에게는 희망이었으나 사실은 독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이민과 내통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릴 이이민의 거대한 손과 그 대가로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만이 가득했다. 술기운이 오른 의종의 손이 월양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다. 시니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애틋하면서도 노골적인 묘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월양은 교태 섞인 신음소리를 내며 의종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잘록한 허리가 의종의 손바닥 안에서 유연하게 휘어졌다. 둥글고 풍성한 둔부의 선이 치마 너머로 고스란히 느껴졌고 의종은 그 육체의 향연 속에서 잠시나마 패망의 고통을 잊으려 발버둥 쳤다. 아, 전하. 더 세게. 소첩이 전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월양은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의종을 유혹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곧 들이닥칠 금강야차 이이민을 기다리는 뱀의 눈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파도 소리를 뚫고 묵직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대지를 울리는 듯한 위압감. 월양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다. 새로운 주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내가 오고 있었다. 그녀는 의종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이미 마음은 밖을 향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누가 이 밤중에? 의종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술기운과 방금 전의 정사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월양은 그런 의종을 부축하는 척하며 그의 골룡포 자락을 붙잡아 내렸다. 전하, 아마도 전하를 모시러 온 충신일 것이옵니다. 잠시만 기다리소서. 방 문 밖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흔들렸다. 의종의 가슴 속에 서늘한 예감이 스쳤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직감이자 사냥감으로서 느끼는 최후의 공포였다. 월양은 이제 대놓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애틋한 연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꾼의 조력자, 요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제도의 밤바다가 거칠게 포효했다. 이제 곧 고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시의 사건이 벌어질 참이었다. 의종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술잔을 잡았으나 이미 죽음의 그림자는 그의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다. 유배지의 밤은 개경의 밤보다 깊고 습했다. 낡은 처마 끝에서는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려왔다.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의종이 쏟아낸 술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을 내뿜었으나 그 모든 악취를 잠재우는 단 하나의 향기가 있었으니 바로 월양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침향이었다. 의종은 취기에 비틀거리며 월양의 무릎에 머리를 뉘었다. 한때 고려의 만백성을 굽어 살피던 그 기계는 간대없고 이제는 한 여인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구원을 갈구하는 처량한 사내일 뿐이었다. 월양아, 짐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저 무부들의 칼날을 피해 다시 만월대의 보좌에 앉아 너와 함께 달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이냐? 의종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월양은 대답 대신 가느다란 손가락을 펴 의종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월양은 시니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큼 관능적인 태를 갖춘 여인이었다. 그녀가 숨을 쉴 때마다 얇은 사저고리의 앞섭이 파도처럼 들썩였고 그 틈으로 비치는 속살은 달빛 아래 갓 피어난 백합처럼 희고 눈부셨다. 특히 그녀의 매력은 30을 갓 넘긴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완숙함에 있었다. 둥글고 매끄러운 어깨선은 우아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으며 저고리 고름 아래로 은근하게 드러난 가슴의 곡선은 남자의 심장을 먹게 할 만큼 풍만하고 탄력적이었다. 의종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자 월양은 고양이처럼 몸을 비틀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허리는 한 줌도 되지 않을 만큼 가늘었으나 그 아래로 이어지는 골반의 선은 마치 풍성한 가을 수확물을 연상시키듯 너르고 탐스러웠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버선발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발목은 가느다랗고 매끄러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움켜쥐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전하,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전하의 용안은 여전히 태양처럼 빛나시옵니다. 소첩의 이 미천한 몸이 전하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니 부디 심려를 거두소서. 월양은 애틋한 눈빛으로 의종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그것은 사내의 연민을 사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 사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거칠고 투박한 사내 이희민에게 가 있었다. 의종의 부드럽고 가녀린 손길과는 달리 이희민의 거친 손바닥과 쇠냄새, 나는 몸은 그녀의 원초적인 욕망을 깨워놓은 상태였다. 의종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희민의 그 거대한 체구와 자신을 거칠게 다루던 그 폭력적인 쾌락을 반추하고 있었다. 가련한 인간. 당신의 그 꺾인 자존심만큼이나 당신의 허리뼈도 곧 그리 되겠지. 월양의 가슴 속에는 살무사 같은 도끼가 차올랐다. 그녀는 의종의 입술에 자신의 붉은 입술을 포개며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앵두처럼 탐스럽고 따뜻한 그녀의 입술이 닿자 의종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은 듯 그녀의 옷고름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방 안의 촛불이 월양의 은밀한 동작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월양은 일부러 저고리를 느슨하게 풀어 헤치며 자신의 눈부신 상체를 의종의 시야 가득 들이밀었다. 전하, 오늘 밤은 소첩이 전하의 모든 시름을 씻어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의종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다. 의종의 손끝에 전해지는 뜨거운 고동과 부드러운 살결의 촉감은 그를 광기 어린 욕망으로 몰아넣었다. 시니어 독자들의 감각을 깨울 만큼 묘사는 세밀하고도 노골적으로 흘러갔다. 월양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그녀는 마치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여인처럼 의종의 등줄기를 손톱으로 긁으며 신음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의 귀는 밖을 향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사이로 그녀와 약속한 무신들의 은밀한 신호가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의종은 월양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다. 그녀가 내뿜는 진한 살냄새와 부드러운 신음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현실이자 마약이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와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오직 너뿐이다. 월양아, 오직 너만이 나의 진실이다. 그 가련한 외침을 들으며 월양은 의종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 짐승을 달래는 주인의 손길처럼 차갑고도 다정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덧 반쯤 열린 문틈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굶주린 늑대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을 이희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 월양은 의종의 귀에 대고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을 남겼다. 전하, 이제 곧 큰 손님이 오실 것이옵니다. 전하를 개경으로 모셔갈 아주 힘이 센 손님이옵지요. 의종은 그것이 구원의 약속인 줄 알고 그녀를 더욱 세차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월양의 입가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풍만한 육체 아래서 죽어가는 왕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이희민의 묵직한 발소리가 대지를 누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거제도 전항의 밤바다는 여느 때보다 거칠었다. 검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흩뿌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자들의 넋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정막을 깨고 해안가에 닿은 한 척의 작은 배에서 집채만한 그림자가 내렸다. 이희민이었다. 소금장수 출신의 천민에서 무신의 정점에 올라선 사내. 그의 몸에서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씻기지 않은 피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허리춤에 찬 육중한 철퇴를 고쳐 매며 유배지 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마다 모래사장에 깊게 패는 발자국은 고려의 국운을 짓밟는 무인의 포갑 그 자체였다. 그 시각 처소 안에서 월양은 의종의 품에 안겨 있었으나 그녀의 온 신경은 밖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의종은 술기운과 탐닉에 취해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전하, 잠시만 숨을 고르소서. 소첩이 전하를 위해 더 귀한 술을 가져오겠나이다. 월양은 부드럽게 의종의 손길을 뿌리치고 몸을 일으켰다. 흐트러진 저고리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가슴팍에는 땀방울이 맺혀 달빛 아래 진주처럼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비치개로 머리를 매만지며 입술에 붉은 연지를 짙게 덧발랐다. 시니어 독자들의 상상을 자극하듯 거울에 비친 그녀의 전신은 관능의 극치였다. 얇은 비단 치마가 둔부의 곡선을 따라 유려하게 흘러내렸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목덜미는 남자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이의미는 의종처럼 부드러운 사내가 아니라 자신을 짐승처럼 다뤄줄 폭풍 같은 사내라는 것을. 쿵. 방문이 거칠게 조각나며 바닥을 굴렀다. 단잠과 취기에 빠져있던 의종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문간에 버티고 선 이민의 거구는 달빛을 등지고 있어 흡사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 같았다. 전하, 소인 이민이옵니다. 개경의 소식을 가지고 멀리서 왔나이다. 이민의 목소리는 쇳덩이가 긁히는 듯 탁하고 위압적이었다. 의종은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끌어모으며 외쳤다. 이민, 내 이놈. 정중부가 보낸 것이냐? 감히 과인을 어찌하려는 것이냐? 이민은 대답 대신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의종 뒤에 숨은 월양에게 멈췄다. 월양은 공포에 질린 척 몸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민의 근육질 몸을 훑으며 은밀한 흥분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민은 성큼성큼 다가와 방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의종이 마시던 술병을 가로채 병째로 들이켰다. 전하, 개경에서는 이미 전하를 잊었사옵니다. 하지만 저 이이민은 전하의 그 고결한 뼈마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이민이 굵은 손가락을 뚝뚝 꺾으며 웃자 월양이 슬며시 다가와 그의 잔에 술을 채웠다. 그녀의 손가락이 이이민의 거친 손등을 스치듯 지나갔다. 이이민은 그녀의 허벅지를 힐끗 보더니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2년 주인을 잘 모시고 있었더냐? 장군께서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사옵니다. 이 유배지의 밤이 어찌나 길고 외롭던지. 월양의 목소리는 의종이 듣던 애틋한 교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한 수컷을 맞이하는 암표범의 울음소리였다. 의종은 자신의 여인이 눈앞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 안에는 기묘한 삼각관계의 긴장이 감돌았다. 한쪽에는 무너진 왕권의 상징인 노쇠한 의종이, 중앙에는 살기를 내뿜는 폭력의 화신 이이민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사내의 욕망을 조율하는 요부 월양이 있었다. 이이민은 월양의 가느다란 허리를 거칠게 낚아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의종이 보는 앞에서의 노골적인 희롱이었다. 월양은 놀란 척 비명을 질렀으나 이내 이이민의 단단한 가슴팍에 제 몸을 밀착시키며 그의 귀를 하쳤다. 전하가 보시옵니다, 장군. 보라고 해라. 이것이 바로 힘이다. 보좌를 잃은 왕은 짖지 못하는 개보다 못한 법이지. 이이민의 커다란 손이 월양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다. 시니어 독자들을 위해 강화된 이 대목의 묘사는 잔인하면서도 관능적이다. 의종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이이민의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입을 떼지 못했다.
자신이 총애하던 여인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자신이 아닌 정적의 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자, 전하. 마지막으로 소인과 술 한잔 나누시지요. 이 술이 끝나면 전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게 되실 겁니다. 이이민은 잔인한 예고를 던지며 의종에게 큰 사발을 내밀었다. 그것은 술이 아니라 피의 맹세였다. 월양은 이이민의 품에 안긴 채 비단 소매로 입가에 번지는 비웃음을 가렸다. 의종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았다. 달빛이 술잔 속에 잠겨 흔들렸다. 그것은 훗날 의종시해라는 고려사 최대의 비극으로 기록될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이이민의 비릿한 살기와 월양이 풍기는 도발적인 분향으로 가득 찼다. 의종은 구석진 곳에 밀려나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여인이 다른 사내의 품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뜬 눈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칼날에 베이는 고통보다 더한 영혼이 난도질당하는 수치였다. 장군, 어찌 이리도 무심하셨사옵니까? 소첩의 몸이 장군을 그리워해 달빛만 보아도 가슴이 저렸사옵니다. 월양은 이이민의 넓은 어깨에 매달려 흐느끼듯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종에게 들려주던 조심스러운 교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발정난 암짐승이 내뱉는 날 것 그대로의 신음이었다. 이이민은 껄껄대며 웃으며 월양의 가느다란 허리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소금짐을 지며 다져진 그의 손마디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 손에 잡힌 월양의 허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냘퍼 보였다. 이 요물 같은 년 왕의 품에서도 내 생각을 했단 말이냐? 이이민은 의종을 보란 듯이 월양의 저고리 고름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찍 소리와 함께 명주 저고리가 찢겨나갔고 달빛보다 눈부신 월양의 상체가 허공으로 드러났다. 시니어 독자들의 상상을 자극하듯 그녀의 살결은 촛불에 반사되어 은은한 광택을 내뿜었다. 저고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가슴은 풍만하면서도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가 있어 사내의 정복욕을 극도로 자극했다. 이이민의 투박하고 검은 손이 그 흰 살결 위를 덮었을 때 흙과 백의 대비는 마치 선과 악이 뒤섞인 지옥의 풍경처럼 기괴하고도 탐미적이었다. 월양은 이이민의 거친 손길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의종은 지켜줘야 할 과거였지만 이이민은 살아남기 위해 붙잡아야 할 현재였다. 그녀는 일부러 의종이 들으라는 듯 더 크게 신음하며 이이민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다. 전하의 손길은 비단결 같았으나 장군의 손길은 불덩이 같사옵니다. 제 온몸의 피가 끓어 넘칠 것만 같사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이이민은 더욱 흥분했다. 그는 월양의 하얀 목덜미를 짐승처럼 물어뜯으며 그녀의 치마 속으로 발을 밀어 넣었다. 얇은 비단 치마가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가며 옥처럼 매끄럽고 탄력 있는 그녀의 다리가 의종의 시야에 박혔다. 의종은 눈을 감으려 했으나 이이민의 서슬 퍼런 안광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보아라, 왕이시여. 내가 가진 유일한 보물도 이제 내 발 아래 있다. 이것이 내가 버린 무신들의 힘이고 내가 외면한 현실이다. 의종은 바닥을 손톱으로 긁었다. 피가 맺혔으나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월양아, 내가 어찌 나에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을 기었다. 월양은 이이민의 어깨 너머로 의종을 힐끗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강한 자에게 기생하여 살아남으려는 요부의 차가운 본능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보란듯이 이이민의 입술을 깊게 들이켰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의종은 자신의 안방이었던 그곳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을 맛보았다. 이이민은 월양의 육체를 탐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의종의 최후를 설계하고 있었다. 이 여인의 몸이 따뜻할수록 저자의 시체는 차가워져야 한다. 그는 월양의 풍만한 둔부를 거칠게 휘어잡으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저자를 처리하고 나면 너는 개경에서 가장 화려한 가마를 타게 될 것이다. 대신 오늘 밤은 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월양은 자지러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이민의 가슴팍에 제 얼굴을 비벼댔다. 그녀의 잘록한 허리가 아치형으로 휘어지며 이이민의 몸을 받아냈고 그 광경은 마치 한편의 막장극처럼 비참하고도 적나라했다. 술병은 나뒹굴고 촌농은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의종은 이제 눈물조차 마른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제 연인이 정적의 품에서 쾌락의 비명을 지르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생명줄이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임을. 달빛은 무심하게 유배지의 창가를 비추고 있었고 이이민의 거구 아래서 흔들리는 월양의 신체는 고려의 마지막 남은 왕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방안을 울렸다. 이제 곧 쾌락의 시간이 끝나면 시해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었다. 거제도 유배지의 밤은 이제 죽음의 향기를 품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이이민의 거친 숨소리와 월양의 비릿한 분내, 그리고 의종의 절망적인 한숨이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이이민은 제 무릎 위에 앉아있던 월양을 거칠게 밀어내더니 바닥에 흩어진 술병을 발로 툭 찼다. 자, 전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개경에서 가져온 명주가 하나 더 남아있사옵니다. 이 술은 사람의 뼈마디를 녹이고 근심을 씻어준다는 전설의 술이지요. 이이민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호리병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보는 월양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월양은 흐트러진 치맛자락을 수습하지도 않은 채 반쯤 드러난 가슴을 의종의 팔에 밀착시키며 다가갔다. 시니어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큼 그녀의 행동은 노골적이었다. 전하, 장군께서 주시는 정성이옵니다. 어서 한 잔 받으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소첩이 전하의 입술에 직접 부어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녀는 술잔을 드는 대신 자신의 입에 술을 머금었다. 그리고는 의종의 턱을 잡아 강제로 제 입술을 포개었다. 의종은 거부하려 했으나 월양의 부드럽고 따뜻한 혀가 입안을 파고들자 이내 의지를 잃고 말았다. 그녀의 매끄러운 목덜미와 촛불 아래 비치는 반투명한 살결은 죽음을 앞둔 왕에게 마지막 독사의 키스와 같았다. 의종은 그녀의 풍만한 가슴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 무로 돌아가기 전 붙잡는 마지막 생의 줄기였다. 이이민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제 팔뚝의 근육을 불렸다. 허허, 전하. 여인의 살결이 그리도 좋으십니까? 과연 풍류를 아시는 고려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전하, 그 부드러운 살결 뒤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이이민은 월양의 엉덩이를 거칠게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찰싹 하는 명쾌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월양은 자지러지는 듯한 신음을 내뱉으며 의종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이이민의 발치에 엎드렸다. 그녀의 뒤태는 마치 잘 익은 과실처럼 풍성했고 얇은 비단 아래로 비치는 하얀 속살은 보는 이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녀는 엎드린 채 고개만 돌려 의종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연민이 아니라 사냥감을 비웃는 포식자의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종은 술잔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월양아, 너마저 짐을 조롱하는 것이냐? 내가 내 품에서 속삭이던 그 맹세들은 다 무엇이었단 말이냐? 월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이민의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그녀는 이이민의 거친 손을 제 목덜미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전하, 맹세는 권력 위에 피는 꽃이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에 어찌 꽃이 머물겠사옵니까? 소첩은 그저 따뜻한 태양을 찾아가는 해바라기일 뿐이옵니다. 이이민은 월양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제 얼굴 가까이 끌어올렸다. 보았느냐, 전하? 이것이 계집의 본능이고 천하의 이치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갖는 것. 이이민은 다시 의종에게 큰 사발 가득 술을 따랐다. 자, 이제 잡설은 그만두고 이 한 잔을 비우시지요. 이 술을 마시면 전하는 다시는 배고프지도 외롭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의종은 직감했다. 이 술잔이 비워지는 순간 자신의 생도 끝이 날 것임을. 그는 월양을 보았다. 그녀는 이이민의 품에 안겨 제 손가락을 빨며 의종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부신 신체는 이제 의종에게 안식이 아닌 거대한 지옥의 불꽃으로 다가왔다. 의종은 눈을 질끈 감고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독한 술기운이 심장을 태우는 듯 했다.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크게 일렁이다 꺼졌다. 어둠 속에서 이이민의 거대한 그림자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드드득. 이이민이 목뼈를 돌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갈랐다. 월양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이이민의 눈동자를 보며 황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제 가슴의 옷매무새를 더 깊게 풀어 헤치며 이제 곧 벌어질 피의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장군, 이제 전하를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요부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이이민의 거대한 손이 의종의 어깨를 덮쳤다. 촛불이 꺼진 방 안에는 오직 창살 사이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만이 비스듬히 깔려 있었다. 술잔을 비운 의종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지막 잔의 독한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가올 죽음의 예감 때문인지 그의 사지는 억새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 전하. 이제 소인이 약속한 대로 전하를 가장 편안한 곳으로 모시겠나이다. 이이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거구는 달빛을 가로막아 방 안을 순식간에 암흑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월양은 그 찰나의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 자신의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매끄러운 종아리를 달빛 아래 노출했다. 시니어 독자들의 상상을 자극할 만큼 그녀의 자태는 기괴하면서도 탐미적이었다. 장군, 어서요. 저 무능한 사내의 마지막 신음을 제 귀에 들려주세요. 그것이 제게는 그 어떤 감언 이설보다 달콤한 음악이 될 것이옵니다. 그녀는 제 가슴의 옷고름을 완전히 풀어 헤쳤다. 풍만한 가슴이 달빛을 받아 우윳빛으로 빛났고 그녀는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처럼 혹은 사륙을 즐기는 마녀처럼 붉은 혀로 입술을 축였다. 그녀에게 의종의 죽음은 곧 자신의 새로운 신분 상승을 알리는 축포와 같았다. 이이민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으며 의종의 어깨를 낚아채 끌어올렸다. 이놈! 이이민! 감히 왕의 몸에 손을 대다니! 정중부가 시킨 것이냐 아니면 내 놈의 독단이냐? 의종이 비명을 질렀으나 이이민의 소나기는 이미 그의 쇄골을 으스러뜨릴 듯 파고들었다. 이이민은 대답 대신 의종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엎어놓았다. 마치 어린아이를 훈육하듯 가벼운 동작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힘은 태산과도 같았다. 전하, 소인은 소금짐을 지며
뼈의 구조를 배웠사옵니다. 어느 마디를 누르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지, 어느 결을 비틀면 단숨에 생이 끊기는지 말입니다. 이이민은 거대한 두 손으로 의종의 허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 근육을 활처럼 휘게 하며 힘을 집중했다. 장군. 아, 장군. 더 세게. 그 사내를 부숴버리세요. 월양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방안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콰드득. 콰직. 고요한 유배지의 밤을 찢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대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대한 바위가 쪼개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의종의 척추가 이이민의 완력에 의해 활처럼 휘어지다 못해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린 것이다. 의종의 눈알이 뒤집히며 입에서 핏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왕의 존엄은 그 한 번의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이이민은 꺾인 의종의 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척추가 끊어진 왕의 신체는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바닥을 굴렀다. 월양은 그 비참한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피냄새가 진동하는 이이민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장군, 진정한 사내의 힘을 보았사옵니다. 소첩의 심장이 이리도 거세게 뛰는 것이 보이시옵니까? 그녀는 피 묻은 이이민의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애무했다. 시니어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는 노골적인 묘사였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정인이었던 남자의 시신 앞에서 그녀는 새로운 정복자의 살기에 취해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이이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월양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이제 이 시체는 가마솥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의 고기가 물고기 밥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으냐? 월양은 이이민의 품으로 파고들며 교태를 부렸다. 장군이 하시는 일이라면 지옥불이라도 따라가겠나이다. 어서 저 흉측한 것을 치워버리고 저와 장군만의 밤을 완성하시지요. 두 남녀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시신이 나뒹구는 방안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무심한 파도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고 고려의 태양이었던 의종은 그렇게 인간의 잔혹함과 요부의 배신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방금 전까지 왕이라 불리던 사내는 이제 없었다. 이이민의 무지막지한 완력에 척추가 두 동강난 의종의 사체는 기괴하게 꺾인 채 방바닥에 나뒹굴었다. 꺾인 뼈 사이로 흘러나온 핏물이 낡은 돗자리 사이사이로 스며들며 비릿한 쇠 냄새를 풍겼다. 하지만 그 냄새는 이 방 안의 생존자들에게는 공포가 아닌 일종의 최음제였다. 이이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고 월양은 그런 이이민의 등 근육이 요동치는 것을 보며 침을 삼켰다. 장군, 이제 저 흉물스러운 것을 치워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죽어서도 전하의 눈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아 몸서리가 처지옵니다. 월양은 말로는 무섭다 하면서도 한쪽 어깨가 완전히 드러난 채 이이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하얀 살결에 의종의 핏방울이 몇 점 튀어 있었으나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묘한 흥분을 느끼는 듯했다. 이이민은 뜰 한편에 걸려있던 커다란 무쇠 가마솥을 가리켰다. 소나 돼지를 삶을 때나 쓰던 그 거대한 솥이 오늘 밤은 왕의 관이 될 터였다. 이복의 월양이. 왕의 육신은 귀하여 그냥 묻으면 땅이 놀란다지 않느냐. 그러니 이 가마솥에 넣어 수장을 시켜야 바다 용왕님도 좋아하실 게야. 이이민은 낄낄거리며 의종의 사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렸다. 척추가 끊어져 흐느적거리는 왕의 몸은 마치 뼈 없는 연체 동물처럼 기괴하게 축 늘어졌다. 시니어 독자들의 눈길을 붙잡을 만큼 묘사는 세밀하고 잔혹했다.
이이미는 사체를 가마솥 안으로 구겨 넣었다. 이미 꺾인 몸이었기에 성인 남성의 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솥 안으로 무참히 밀려 들어갔다. 월양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이민의 허리춤을 뒤에서 껴안았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이 이이민의 단단한 등에 눌리며 야릇한 곡선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이이민의 피 묻은 옷자락에 비벼대며 속삭였다. 장군은 진정한 귀신이시옵니다. 제 평생 이토록 강하고 잔인한 사내는 처음 보았사옵니다. 소첩의 온몸이 장군의 그 기운에 녹아내릴 것만 같사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이이민의 굵은 팔뚝을 쓸어내렸다. 밧줄처럼 툭 붉어진 그의 정맥을 따라 월양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이이민의 눈동자에는 살기 섞인 정욕이 차올랐다. 이이민은 뒤돌아 월양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내년도 참으로 보통이 아니구나. 왕이 죽어나가는 판에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역시 요부는 주인을 가리지 않는 법이지. 이이민은 가마솥 뚜껑을 닫고 굵은 밧줄로 솥을 칭칭 감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끌어 근처 깊은 연못가로 향했다. 쇠가 바닥을 긁는 지지직 소리가 유배지의 정막을 찢었다. 연못가에 도착한 이이민은 월양이 보는 앞에서 가마솥을 힘껏 밀어 던졌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다. 가마솥은 무거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수면 위로는 몇 번의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더니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약의 왕, 의종의 마지막이었다. 시체가 사라진 연못가, 이제 남은 것은 두 남녀의 원초적인 욕망뿐이었다. 이이민은 월양의 치마를 단숨에 낚아채 찢어버렸다. 달빛 아래 드러난 월양의 하체는 눈부시게 희고 매끄러워 피비린내 나는 현장과는 지독하게 이질적이었다. 자,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다. 내년이 원하던 대로 개경의 부귀영화를 맛보게 해줄 터이니 우선 여기서 내 갈증부터 풀어야겠다. 이이민은 거칠게 월양을 바닥에 눕혔다. 젖은 흙바닥이었으나 월양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이민의 목을 강하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다리가 이이민의 허리를 감아주며 노골적인 신호를 보냈다. 시니어 독자들을 위해 강화된 심리 묘사는 극에 달했다. 월양은 공포를 쾌락으로 치환하는 법을 아는 여인이었다. 자신을 안고 있는 이 사내가 방금 전 사람의 뼈를 꺾어 죽인 괴물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자극으로 다가왔다. 연못 밑바닥에서는 가마솥에 갇힌 왕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두 마리의 짐승 같은 남녀가 헐떡이며 몸을 섞고 있었다. 죽음과 삶,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고려사 최악의 밤이었다. 이이민의 거친 포효와 월양의 날카로운 신음이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갔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개경을 향해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핏빛 흔적은 고려의 대지에 깊게 새겨져 다가올 무신 정권의 잔혹한 100년을 예고하고 있었다. 연못가에 자욱하게 깔린 물 한 개는 방금 전의 참극을 덮어주려는 듯 소리 없이 대지를 감쌌다. 가마솥이 가라앉으며 생긴 잔물결은 이미 잦아들었고 수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다. 그 차가운 물 밑바닥에 고려의 왕이었던 사내가 짐승처럼 구겨진 채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저 무심한 안개는 알고 있을까? 이이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가슴팍에는 월양이 남긴 붉은 손톱 자국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죽음의 향기 속에서 피워낸 애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그는 이제 왕을 죽인 대역죄인이 아니라 천하를 거머쥔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월양은 연못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 대신 수면을 비춰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번진 연지는 방금 전의 격정적인 교감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허벅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웃었다. 장군, 이제 저 물밑의 사내는 잊으셨사옵니까? 제 몸에 새겨진 장군의 흔적이 아직도 이리 뜨거운데 개경에 가면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지요? 월양은 시니어 독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만큼 애처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자태로 이희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희민의 굵은 팔을 제 가슴 사이에 끼워 넣으며 애교를 부렸다. 얇은 속적 삶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이희민의 차가운 살기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개경의 화려한 보석과 비단으로 향해 있었다. 의종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희민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탄. 그녀는 스스로를 난세의 주인공이라 믿고 있었다. 이희민은 월양의 턱을 들어 올려 깊게 입을 맞췄다. 비릿한 피냄새와 달콤한 분향이 뒤섞인 기괴한 입맞춤이었다. 걱정 마라. 내 너를 위해 만월대 부럽지 않은 저택을 지어주마. 정중부나 이방 그놈들이 뭐라 한들 내 철퇴 한 방이면 모두 고개를 숙일 것이다. 너는 그저 내 밑에서 지금처럼 울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희민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는 월양을 번쩍 들어올려 말등에 태웠다. 말 안장 위에서 월양의 풍만한 신체가 이희민의 앞몸에 밀착되었고 두 사람의 육체는 다시 한번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유배지의 관리들과 남은 하인들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다. 왕이 사라졌으나 누구도 행방을 묻지 않았다. 공포는 충성심보다 깊었고 탐욕은 명분보다 강했다. 월양은 말 위에서 고개를 돌려 자신이 머물던 처소를 내려다보았다. 의종과 함께 시를 읊고 가야금을 타던 방.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추억이 아니라 지워버려야 할 허물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희민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자신의 가느다란 손으로 이희민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이제 소첩에게 왕은 오직 장군 한 분뿐이옵니다. 그 노골적인 고백에 이희민은 말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다. 말은 비명을 지르며 개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자 거제도의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연못 밑에 가마솥은 세월이 흐르며 이끼가 끼고 녹이 슬어갈 것이며 그 안의 진실 또한 역사 속으로 수장될 것이었다. 이희민과 월양, 두 남녀가 남긴 발자국 위로 파도가 밀려와 흔적을 지웠다. 그러나 그들이 개경으로 몰고 간 것은 단순한 살인의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이 곧 법이 되고 욕망이 곧 도덕이 되는 무신 정권의 어두운 서막이었다. 개경의 성문이 보일 즈음 월양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권력을 위해 왕을 배신한 여인은 또 다른 권력을 위해 버려질 운명임을. 이희민의 거친 손길이 지금은 쾌락이었으나 언젠가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대하소설의 장중한 마무리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한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가마솥의 형상을 닮아 있었고 그 속에서 고려의 정의와 왕권은 영원히 타버린 채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오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선생님, 여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종 모양의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세상 어디서도 듣지 못한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고 싱그러운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장미 향기 가득했던 봄의 끝자락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초여름에도 선생님들의 가정에 늘 웃음꽃이 만발하시길 기원합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시며 행복한 6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